너무도 빠르고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에서 살다 보면 나 자신이 마치 부속품이 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서울에 살면 이제 은행을 다녔기 때문에 늘상 단말기를 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말기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마련된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매번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바꿔놓은 것은 우연히 만난 차 한 잔이었습니다. 2003년 12월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차를 마시는데 나누는 대화라든가 그날 풍경이라든가 그날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찾던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한 것 같아요. 그 한 번의 강렬한 경험으로 차의 세계에 푹 빠졌습니다. 차를 더 깊이 공부하면서 아예 이 길을 걸어도 좋겠다 생각하기에 이르렀죠. 사직원을 단말기로 딱 엔터키를 치잖아요. 그때 엔터를 딱 누르는 순간 가슴에서 엄청난 희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이 결정을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으니 그렇게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침몰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패를 쉽게 생각해야 도전도 굉장히 쉬워지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찾아 떠난 삶이 성공했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거니까요. (20년이) 넘는 서울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전라북도 정읍. 정읍은 차의 역사가 깊은 고장인데요. 정명성 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은행을 그만두고 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제격인 장소였죠. 정읍 시내에 있는 작은 찻집. 매일 출근하는 곳이지만 매일 설렌다는 것이 은행으로 출근할 때와는 제일 다른 점입니다.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곳에선 뭐 급할 게 없습니다. 물을 끓이고 적당한 온도가 되어서 찻잎이 우러나길 기다릴 시간이 충분하죠. 차에 빠져들게 된 건 그 여유가 간절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3년 12월 눈이 펑펑 내리는 날 그 당시에 전혀 모르는 사람 한 대여섯 명하고 차를 같이 마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누는 대화라든가 그날 풍경이라든가 그날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찾던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차의 세계로 들어갔죠. 차를 통해서 문화와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치면 앵글이 달라지는 건데 아주 좋은 렌즈를 발견한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활동도 하면서 밤 늦도록 옛날 고전 펼쳐놓고 옛날 서인들의 시 그거를 같이 이제 저도 한자 풀어보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차의 세계에 푹 빠져 고향에 차린 작은 찻집. 어느새 이곳은 동네 사랑방이 되었고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찾아와 정명성 씨가 들려주는 차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정답법은 차를 갈아서 먹는 거고 포답법은 차를 우려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방식이 여기다 찻잎 넣어놓고 물만 그 찻잎만 씻어낸 물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먹어도 충분히 맛있잖아요. 근데 원래 차가 귀했던 시절은 차를 다 먹는 거예요. 지금 말차라고 해서 차를 가루내서 이렇게 있죠. 사발에다가 차 넣고 물 넣고 저어서 거품 내서 이렇게 마시는 거. 그건 이제 차를 다 먹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느새 차의 세계에 입문한 지도 딱 20년. 뭐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는 명성 씨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정도로 차에 심취했고 차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좋은 사람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시간이 고향 정읍에서 즐기는 소소한 행복 가운데 하나죠.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수입이죠. 은행에 있을 때는 뭐 계산해 보면 하루 일당이 한 40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이곳 정읍에 들어와서는 하루 일당 10만 원을 넘게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수입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정읍에서 시골에서는 사이클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거기에 이제 따라가지 못하면 이제 지치거나 그러는데, 이 시골에서는 템포가 좀 느리니까 훨씬 여유롭게 뭔가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 사실 차 하면 보성이나 하동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지만 정읍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차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심심찮게 차밭을 만날 수 있는데요. 황량한 한겨울을 만나는 쌩쌩한 초록빛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이라 찻잎이 거의 안 올라와요. 얘는 이제 봄에 찻잎이 많이 자랐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자라서, 그런데 이제 겨울에도 이렇게 푸르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관상용으로도 아주 좋은 거죠. 사철나무 비슷하게 늘 푸르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차나무 재배 거의 북방 한계선이에요. 정읍 지역이. 그 세종실록 지리지 그때부터 정읍에는 이제 차가 있어가지고 차를 세금으로 바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차밭은 정읍에 현재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매출까지 이어지면 좋은데 아직은 큰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꾸준하게 이렇게 차밭을 가꾸면서 차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제가 올해 여기 회장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나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겨울비를 맞으며 굳건하게 버티는 기특한 찻잎처럼 명성 씨는 우리 차 문화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생차 연구회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벚꽃축제 추진하는 쪽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만 힘으로 안 되고 벚꽃축제 기획 단계에서 이제 각 부서별로 뭐 협의할 때 그때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벚꽃축제 그때 영 안 된다면 10월에 단풍축제. 명성 씨 역시 처음 정읍에 와서 직접 차를 생산해서 팔았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 큰 손해만 보고 말았는데요. 자기처럼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읍의 차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차 생산이 하동 보성에 비해서 좀 늦어요. 그런 불리한 점도 있고 하동 보성만큼 발전시키지 못한 것도 불리한 점은 있는데, 대신에 보성 가동이 갖지 못한 차 역사, 차 문화는 정읍이 더 깊고 더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단순히 마시는 음료 정도가 아니라 정읍에 가지고 있는 특성하고
잘 맞물려서 문화상품 쪽으로 어떤 개발을 해나간다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때문에 계속 이 길을 가고 있고요. 아마 이 길을 쉽게 버리진 못할 것 같아요. 정읍에 와서 제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정읍에 와서 새로이 찾은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여기는 지역 주간지 서남저널 신문사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신문을 발행하고요. 현재 안에 계신 대표님, 우리 김상환 기자님, 그다음에 사장님이 또 편집하시고 4명이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죠. 정읍에 오기 전까지 기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3년째 꽤 인정받는 기자로 활동하는 중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있고 하니까 아주 좋은 미담이랄지 또 어려운 이웃이랄지 발췌해서 우리가 한번 기사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이 우리 정명성 기자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글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분이 이 가진 지식을 독자들한테 전달을 해주면 좋겠다. 또 하나, 탐구력이 아주 강해요. 하나를 어떤 문제점을 파고드는데, 그래서 내가 같이 일을 하자고 삼고 처리를 했습니다. 기자 생활은 명성 씨 입장에서는 오래 묵혀둔 꿈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국문학과를 가고 싶었고, 또 책 읽기를 계속 좋아했고, 또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짧은 글이지만 계속 써왔고,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기자를 하면서 정읍의 문화 탐방이나 마을 탐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마을에 담겨진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 그런 걸 취재해서 쓰면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렇게 글 쓰는 게 내 천지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만족했고,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송년음악회가 열리는 날. 기자로서 명성 씨도 참석합니다. 감독님.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나와 계시네. 어이구, 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이고.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 보니까 특별히 또 신경 써서 준비한 게 어떤 걸까요? 저희들이 기악곡만 쭉 수제천으로 연주해오던 것을 이것이 1759년에 1759년. 영조 때 영조. 이때 대학 후보의 이런 정읍곡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예. 그때는 악가무가 일체야. 관현악으로 다 돼 있지 않고 그냥 그 검은고 악보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악가무를 복원을 해서 이걸 이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그 다음에 국가문화재,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세계 유네스코에도 등재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은 기사를 작성하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요. 직접 음악회를 관람한 소감도 기사로 나올 겁니다. 소도시 정읍에서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송년음악회. 문화를 즐기는 한 사람으로서 또 기자로서도 정읍에 이런 문화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점차 더 많아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많은 책으로 둘러싸인 명성 씨의 공간. 이곳에서 수제천 송년음악회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중인데요.
이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기로 해서 조금은 시원섭섭한 마음입니다. 기사를 쓰면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집중해서 이제 올인하다 보니까 좀 몸에 무리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신문을 조금 쉬고 싶었고요. 쉬면서도 제가 언론인으로 이제 들어왔던 그때 마음가짐,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 꾸준히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읍에 내려와서 생긴 또 하나의 취미생활. 명성 씨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에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찻잔만 그려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차를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잔을 소재로 그렸고 잔이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잔에다가 표정도 넣기 시작했고 이제 잔이 하는 말. 그래서 농담 삼아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찻잔 전문 화가 그렇게도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아쉬운 거는 오로지 이제 저 솜씨일 뿐이죠. 재주가 부족해서 더 많은 걸 그리고 싶어도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쓱쓱 무심한 듯 그려낸 찻잔 속에는 사실은 명성 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행복. 그게 돈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말이죠. 굳은 날씨도 명성 씨의 발걸음을 막지 못하네요. 정읍에 내려와서 엉겹길에 많은 일을 도맡아 바쁜 일상을 보내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늦어서 미안합니다. 네. 제 커피는 없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인 이유는 명성 씨가 총감독으로 나선 영화 시사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열심히 촬영하고 편집한 영화를 스태프들도 처음 보는 자리. 새록새록 지난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명성 씨는 특별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지하게 떨리더라고. 진짜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이거 MZ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해야 돼. 전북과학대학교 학생들의 재능과 정읍 씨의 보조를 받아 정읍에서 만드는 첫 단편 영화. 그 의미 깊은 일에 총감독으로서 이름을 올리게 된 명성 씨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악조건에서 어쨌든 하나를 완성한다는 게 무지하게 힘든 일인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읍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제 지역 소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정읍은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떨어지면서 정읍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점점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도들이 있어야만 어떤 그 다양성을 갖추고 또 동력도 살아나고 결국 정읍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몇 번의 고사 끝에도 이 일을 맡았던 이유는 문화를 사랑하고 정읍을 사랑하기 때문. 젊은이들을 위한 판을 깔아주자 싶었죠. 그냥 축제나 이런 곳에 이제 노래하거나 댄스를 하거나 이런 곳은 많은데 영상 영화를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누군가 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끝까지 이어가서 계속 정읍을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의 메커니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읍이 좋은 가장 큰 이유. 어머니가 여전히 이 고장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엄마, 저 왔어요. 좋아.
밥 먹었냐? 네, 먹었어요. 아, 지금 하고 계세요? 응. 80이 넘은 나이에도 재봉틀을 돌리는 어머니. 아들은 그런 어머니가 못마땅하기도 합니다. 아니, 전에 만들어 놓은 거 많잖아. 꼭 이거 해야 돼? 심심하니까. 아이고야, 미안합니다. 심심한가. 아, 그래도 거기 있는 거 쓸만한 거 있을 거 아니야. 있는데 있는 헝겊이니까 그냥 한다. 평생 하셨어요. 우리가 사남매거든요. 그 사남매를 바느질로 다 키웠어요. 이제 나이가 드셔갖고 이제 일로는 못 하시고 또 저 일하는 거 도와준다고 뭐 다포도 만드시고. 평생 재봉틀을 돌리며 살아온 어머니의 장롱에는 보물들이 가득합니다. 뭐가 필요한데? 아니, 야, 이거 여가 있네. 내가 이거 찾았어. 이게 지금 앞이지? 여기. 야, 여기 앞이야? 한번 봐봐. 마음에 들려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유, 이거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어. 아유.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이제 어쩌다가 밤에 이제 재봉틀 소리가 나면 눈이 떠이잖아요. 그러면 막 새벽 2시고 3시고 계속 바느질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제 겨울에는 옛날 시골집들이 다 추웠잖아요. 애기 담요 그거 몸에 두르고 옷비누로 채고 그거 앉으셔갖고 재봉틀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잘 몰랐죠, 어렸을 때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야,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할 일을 하셨구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읍에 와서야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의 고단한 삶. 그 감사함을 담아 명성 씨는 엄마의 장롱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내 엄마의 물건을 통해 세상 모든 어머니에게 전하는 감사. 그렇게 문화 기획자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저 차가 좋아 정읍에 왔다 정읍 사랑에 푹 빠진 명성 씨. 어이야, 눈이 많이 오네. 여기가 내장 저수지예요. 그 저기는 정읍의 유명한 설해봉인데 지금 눈이 내리니까 우리가 가렸네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우리 공동 회장님. 아이고, 어서 오시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어이구. 너무 더워서. 집게 새로 샀어요. 편하시라고. 네. 마대를 2인 1조로만 하게요. 네. 네. 이거 2X라 하지. 이번엔 또 어떤 활동인가요? 봉사하는 문화 공동체 원더풀 정읍이에요. 그래서 멋진 정읍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일단 원더풀 정읍이라고 정했고요. 쓰레기도 줍고 걷기도 하고 운동도 되고 정화활동도 하고 그런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원더풀 정읍은 명성 씨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모임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플로깅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모여서 하천 주변을 청소하며 깨끗한 정읍을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하니까 기쁨이고 함께 하니까 행복이지. 혼자 하라고 하면 이것도 버겁기도 하고 힘들 텐데 함께 하니까 봉사도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깨끗해지면 그 뒤를 따르시는 분은 깨끗한 환경에서 걸을 수가 있잖아요. 조그마한 일이지만 이게 지역을 보존을 시키는 일이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읍의 여러 예술인들이 재능 기부로 펼치는 공연을 기획해서 마을의 어르신들을 찾아가고요. 현장에서 각종 먹거리를 만들어 대접하는 그야말로 마을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아직까지 어느 예산을 안 받고 저희 사비로 하거든요. 근데 큰 돈은 아니지만 자기 돈 내서 하는데도 어느 회원 하나 불만이나 반대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아무 턱도 안 생겼는데 재밌다고 하시는 거예요. 돈을 내면서까지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돈 이상의 무언가를 얻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명성 씨의 주변 사람들은 애정을 담아 말하곤 합니다. 이제 돈이 되는 일을 좀 해라고 말이죠. 그런 말에 명성 씨는 차를 통해 답하고 싶습니다. 차는 찻잎은 똑같은 찻잎인데 어떠한 첨가물도 없이 녹차를 만들어내고 청차를 만들어내고 홍차를 만들어내면서 다양한 맛이 나와요. 그만큼 첨가물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뭐 요즘은 이제 모든 게 금전 위주잖아요. 그런 거 없이도 행복하고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러한 생각들을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좋겠고요. 그냥 삶을 두려워하지 말자. 내 의도로 됐든 내 의도한 대로 되지 않든 실패를 숨길 필요도 없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도움 받을 건 받고 또 도움 줄 일 있으면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가 좋고 차를 통해 이어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실패했다고 그만두면 그건 진짜 좋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치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실패를 통해, 사람을 통해, 그리고 차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명성 씨의 차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We give thanks for this past year. Oh, nothing compares to the love that we share. Oh, what a bliss. A green red delight with glimmering silver wine.